재판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재판 결과가 왜 이렇지 하고 의문을 가져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실무상 그런 경험이 발생하는 비율이 일반인 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데 그 원인 전반을 집약한 단어가 바로 부실변론, 부실판결입니다. 재판 무경험자인 일반인 분들은 흔히 고소장이나 소장을 접수하면 사법기관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기관이므로 알아서 수사를 해주고 재판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므로 전문적으로 알아서 성실히 변론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사들은 여러 사회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지만 해당 분야를 전혀 모르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즉, 사건의 경위, 다시 말해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기도 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배경 지식과 사건의 맥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승패가 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당사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발생 경위, 다시 말해 사실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사회적 배경이나 배경 지식, 맥락과 의미, 특정 분야에 대한 설명 등까지 성실히 변론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상식에 벗어나는 오판을 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항으로서 부실 변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변론은 증거에 기반해야 하므로 입증 전략을 잘 구성해야 하고 그렇게 정리한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리도 정확하게 발굴해내야 합니다. 엉뚱한 법리를 적용하면 승소할 사건도 패소하게 됩니다. 사건에 적용할 법리를 발굴한 이후에는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마치 건축 설계처럼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정교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많은 수고와 노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부실 변론이 횡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이 횡행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기는 실무상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변호사가 부실 변론을 가리고 의뢰인을 기만하기 위한 용어가 바로 정관예우와 인맥입니다. 부실 변론을 하여 패소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하는 변명이 상대 변호사의 인맥 때문이다. 아니면 재판장과 선이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변호사가 당장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조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법기관이 정관예우와 인맥에 따라 판단을 좌우한 역사적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의 오해와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사들이 정관예우와 인맥에 자신의 양심을 쉽게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정관예우와 인맥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액 수임료를 받기 위한 영업수단일 뿐입니다. 이는 정관 변호사 또는 인맥이 빵빵한 변호사 사무실을 변호인 내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해본 분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들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의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하는 사례는 결코 사건 의뢰인들에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건을 저가에 수임할수록 변호사들의 부실 변론과 의뢰인에 대한 기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일한 초창기부터 법무법인 내 아파트 건설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집단 소송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단 소송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마다 변호사를 달리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 보면 다른 변호사가 수행한 재판의 상소심을 맡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부실 변론과 변론 실수를 하고 있는지 통계적, 확률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만큼 법률 업무란 쉬운 일이 아니며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도의 업무입니다. 어설픈 법률 지식으로 변호사의 능력과 업무를 무시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잘 준비하면 법원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 판사님이 법정에서 소송 대리인의 변론에 설득이 되었다거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주심 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변호인의 변론료 지서를 읽고 부끄러웠다는 말을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심 어리고도 성실한 변론의 힘입니다. 부실 판결과 대비되는 명판결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과 대가 없이 법원이 알아서 선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 변론이 부실 판결로 연결되는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판사의 개인적 취향과 성향에 따라 성실 변론이 묻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부실 판결은 부실 변론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은 자각해야 할 것이고 일반인 분들도
저가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법률 쇼핑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변호사와 의뢰인, 법원 관계자 모두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